얘도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를 그려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2x 3승 마이너스 1 아이고 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요 2mx 플러스 m이라는 거는 2m으로 묶으면 x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0이라는 정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0이니까 한 요 정도. 자,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싶으니 여기다가 요 m 값에 따라서 얘가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찾는 거는 사실 이렇게 접하는 순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것은 요 접하는 요 상황을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비율 관계나 이런 걸 쓰기가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요 정점이 변곡점과 x좌표가 같지가 않아요. 얘가 변곡점과 x좌표가 같으면 식 세우기가 훨씬 더 수월한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여기를 접점 t라고 잡고 t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쓰시는 게 조금 더 간단합니다. 자, t에서의 함수값은 2, t3승 마이너스 2, m, t 플러스 m 미분계수는 6, t 제곱 너가 2m 자, 요거 두 개 연립하는 거죠. 그냥 연립해 보시면 t값 나오고 t값 나오면 m값 나오는데 우리는 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요 기울기보다는 기울기가 조금 더 커야 돼요. 즉 2m은 접하는 순간의 m보다는 좀 더 값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립해서 m값 구하고 그보다 더 크다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20번이 이제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주로 해결을 많이 한다고 했고 특히 2차 함수일 때는 그게 좀 수월하고요. 혹은 요 거리곱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M1, M2 접선의 X 좌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리곱을 가지고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요 M1 그러니까 접점의 X 좌표 자체가 정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원래 사실 해보셔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그려볼게. 여기가 지금 정확히 2고 얘가 마이너스 2,1이죠. 뭐 이런 데 있겠죠. 2, 좀 더 위에 있나? 좀 더 위에 있겠다. 왜냐면 얘가 2, 음수니까. 뭐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좀 위에. 요런데. 자, 그럼 여기가 마이, 1이면 요 높이를 구해본다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얼마 나오죠? 이거 4 더하기 8 더하기 2니까 14 나오나?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죠? 그럼 보니까 얘가 13이잖아. 얘가 13이라는 거는 접선을 그었을 때 이 x좌표까지 이 거리가 이 선분의 이 x좌표의 차이가 루트 13이 나온단 말이야. 불편하다고. 잘 안 쓴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그냥 어떻게 가냐면 마이너스 2,1에서 그은 요 접선 두 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 식에다가 이제 요 접선의 방정식 식에다가 마이, 1을 대입하고 그 알파 베타가 그 t의 두 실근이 된다. 그랬을 때 이제 근계로 풀어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y는 얘가 미분하면 2t 빼기 4 x에 빼기 t 더하기 요거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1을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2,1 어차피 이 방법도 알아야 돼요. 미적분에서는 거의 이 방법으로밖에 못 풀어. 어차피 미적에서는 수투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중에 다항함수와 관련된 건 쓰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고 나면 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자, 이 두 근은 누구냐면 접점의 x좌표예요. 그럼 접점의 x좌표를 내가 구했다 치자. 이 두 근과 m1, m2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이 두 근을 접점의 x좌표를 우리 도함수인 여기다가 갖다 대입하시면 된다고. 즉 너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식을 정리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가 구해지는데 걔네를 여기다 대입하면 너랑 이런 식으로 곱한 값이 m1 m2라는 거예요. 어차피 요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충분히 여기서 구해질 거라는 게 보이죠, 그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입니다. 됐죠? 삼분곱과 요 거리곱을 이용해서 저런 x좌표 같은 걸 찾는 그런 것들은 얘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쓰시는 게 맞고, 얘는 구해봤더니 사실 무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걸로 해도 되긴 돼. 왜냐면 좌표가 나오고 그럼 미분하면 어쨌거나 대입해서 구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연산이 번거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곱 같은 걸 이용하는 이유는 연산 혹은 과정을 좀 단순화를 시키겠다는 건데 오히려 불편해지죠. 루트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24번.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자리 3차 함수이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직선으로 가다가 3차 함수로 갈아타요. x는 1이라는 경계로 해서.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값 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들의 x좌표의 합이 정확히 0이래. 그래? 근데 f3의 값을 구해달래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누굴 따라가냐면 이 직선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기 때문에 무엇과의 관계를 유심히 보셔야 되냐면 x축과의 관계를 유심히 보셔야 되죠. 자, 왼쪽에서는 확정적으로 미분이 안 되는 곳이 하나 생겨요. 얘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 2에서 미분이 안 된다는 거는 미분이 안 되는 x좌표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도 뭔가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미분 불가 1개, 여기 미분 불가 2개 합쳐봤자 안 되죠. 그죠? 합쳐봤자 더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럼 그게 합이 0이 되려면 1이 또 미분 불가가 돼야 되는데 1을 두 번 더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1은 과연 미분 불가일까 미분 가능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미분 가능할 거라고. 사실은 얘는 미가가 돼야 돼요. 누굴 기준에서 미가가 돼야 되냐면 절대값 함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얘가 미분 가능이 됐다고 치면 우리는 이쪽에서는 2에서 미분 불가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데서 미분 불가가 되면 봐봐. 미분 불가, 미분 가능, 미분 불가 더하면 미분 불가인 점의 x좌표의 합이 0이 되는 시나리오를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요 점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통과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다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최고차항 개수가 1자리 3차 함수는 언젠가는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즉 위에서 아래로 통과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통과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과해서 올라갔다 치자. 그럼 여기서는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이자 이 점에선 사실은 불연속이었던 거야. 저번에도 했죠. 뒤집어지면서 절묘하게 여기서는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고 치면 여기 있죠. 여기 얘가 지금 1,3인데 얘 이제 마3이 되겠지. 자, 여기서 얘랑 요런 식으로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딱 뒤집어지면 어떤 모양이 나와? 이런 모양이 나와요. 보이나요? 그래서 여기가 미가가 된다고. 여기가 미분 불가가 된다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즉 우리 요 3차 함수는 무엇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여기서 미분 가능인데 절대값 이전에는 어디서 미분 가능해야 되냐면 여기서 미분 가능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는 우리 3차 함수 fx는 원래 약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즉 1에서 요 직선과 접하는 상황이고 2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는 상황이라고. 자, 요 직선 누구라고 봐야 돼? 얘를 뒤집은 거니까 마이너스의 x 빼기 2라는 직선이죠. 그죠? 즉 해석상 그림에서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우리 fx라는 함수는
x는 1에서 마이너스 x 빼기 2와 접하고 2에서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는 x 빼기 1의 제곱에 하나는 실근을 모르고 더하기 요거 마이너스에 x 빼기 2. 자, 접선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함수 도입 줬던 거 기억하죠? 우리가 뺀 함수가 중근을 갖는다. 어디서? 접점에서. 그럼 여기다가 이제 2 갖다 넣으면 되지. 2,0을 지나가야 되니까 2 빼기 알파 빼기 4는 0는 마이너스 2 되나요? 마이너스 2 되죠.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죠. 그죠? 어차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fx로 갖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끝났죠. 갖다 넣으면 fx 나왔고, 우리는 f3의 값을 구하고 있다. 자, 24번 같은 것도 판단 같은 것들이 되게 재밌는 문제야. 왜? 마이너스 2에서 미분 불가능한 걸 알았어. 그럼 1에서는 과연 미분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1에서 미분이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너가 미분이 안 돼? 그래? 그러면 여기가 미분이 안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인데 그럼 마이너스 1인데 합이 0이 되려면 1이 필요해. 그럼 1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1보다 큰 거 작은 거를 더해서 1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쪽에 더 있든지 해야 되는데 왼쪽엔 더 이상 없어. 그럼 너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너보다 오른쪽 중에선 1이 없어. 그러니까 1에선 절대 미분이 불가일 수가 없다는 거야. 1에선 반드시 미분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의 미분 불가가 2. 그럼 1에서 미분 가능성 확보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나름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25번은 스킵할게요. 25번 넘어갑시다. 27번 보시면 자, 27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함수를 그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제 미적분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거 기억하나요? 어제 요런 표현이 나왔었죠. 올해 그러니까 작년 수능 29번에 나왔던 요게 이제 항들 중에서 양수인 것들의 항의 합을 구하게 되는 시그마를 했을 때 굉장히 유사한 표현입니다. gx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절대값 f'x와 fx로 쟤는 수열이고 얘는 함수인데 뭐가 비슷하다는 건지 모르겠다면 우리가 원래 수열이라는 것도 함수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사실은 아주 유사한 거예요. 얘도 어떻게나 얘도 기본적으로 f'x가 f'x인데 f'x가 0보다 크면 그냥 f'x로 나오지만 f'x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나오는 이런 함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fx의 도함수인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12x죠. 그러니까 이미 나는 f'x의 부호도 알고 f'x도 아니까 gx를 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0과 4에서 근을 갖는데 요 사이에서는 0이 된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0과 4에서 미분이 안 되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프만 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놓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gn x 빼기 n 더하기 fn의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자, 애초에 지금 gxy 교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네. fx 그래프와의 교점을 얘기를 하는 거네. 자, 그러면 일단 fx를 그려볼까요?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0에서 접하고 6에서 근을 갖는 그래서 0, 6, 여기가 2 이렇게 생겼고 요거 한 칸이 2짜리니까 높이가 32입니다. 그래서 밑에가 마이너스 32가 나오고 마이너스 30
뭐 이 정도 비율 관계로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직선 자체가 y는 어떤 직선이냐면 gn x 빼기 n 플러스 fn이에요. 자, 애초에 gn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f'n이거나 0이에요. 그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f'x가 0보다 클 때는 f'n을 따라갈 거야. 근데 범위가 있다고 잘 보시면 0부터 4 사이에서는 다 0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n 입장에서는 n이 1부터 4까지는 이 값이 다 0이 나와요. 그렇다는 거는 y는 그냥 fn이 된다고. 즉 1부터 4까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으면 돼. 자, 1일 때가 요거. 너가 2, 여기가 3, 맞나? 2, 3, 여기가 4죠? 4, 그러면 2, 3, 4, 여기가 1, 2, 3, 4. 그 다음에 이제 5가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5가 한 이쯤 있을 텐데 5부터는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를 따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도 또 접선, 그 다음에도 또 접선. 교점의 개수를 헤아리는 거잖아. 자, 1부터 4까지는 몇 개예요? 1일 때가 3개, 2일 때도 3개, 3일 때도 3개, 4일 때는 2개, 즉 3, 3, 3, 2가 된다고. 근데 요 뒤에 것들, 즉 5부터 10까지는 어차피 다 몇 개씩 만날 수밖에 없냐면 접선이 한쪽이니까 이렇게 접선과 나머지 실근 한 개, 또 접선과 나머지 실근 한 개, 또 접선과 나머지 실근 한 개 이런 식이 되겠지. 언제를 제외하고 변곡 접선일 때를 제외하고. 근데 변곡 접선은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잖아. 그래서 나머지는 어차피 한 점에서 접하면 나머지에서 실근을 갖게 되니까 얘네는 다 모조리 몇 개씩이냐면 2개씩이에요. 접점 또 다른 실근. 이게 6개 있는 거야. 그 답은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31번.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요. 자, 다음 함수에 대하여 우리가 fx-k의 절대값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것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모든 알파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고 있대. 그랬을 때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 나열을 한다고 치면 알파 1 더하기 알파 2가 3이 될 때 n과 k를 구해달래요. 일단은 지금 요 31번은 뭐가 정해지면 요 그래프가 정해지냐면 k 값이 정해지면 정해지는 거죠. fx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x에 x 빼기 6의 제곱. 우리가 k를 빼고 절대값을 취한다는 거는 y는 k를 기준으로 접어 올리는 거랑 똑같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6에서 접하겠죠. 얘는 0이고요. 방금 쟤랑 그림이 굉장히 비슷하지, 그지? 가로 길이가 6이라는 점에서.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32가 됩니다.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파 1 더하기 알파 2가 3이래. 그럼 내가 예를 들면 k가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극대 극소가 되는 개수는 몇 개냐면 여기 접어 올리니까 극소죠. 극대, 다시 접어 올리니까 극소, 여기 원래 극소인데 뒤집어지니까 극대, 극소 이런 식으로 요 서로 다른 세 실근에다가 극대 극소까지 하면 총 5군데에서 극대 혹은 극소가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요 크기 순으로 했을 때 작은 거 2개의 합이 3이래요. 잘 보면 여기가 얼마야? 비율관계성 여기는 2가 돼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내가 k만큼을 갖다가 이제 빼주고 절대값을 씌웠을 때 요 극대인 2는 여전히 극값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원래 극값이었던 게 지금 이 그래프 상황에서 원래는 극값이었는데 극값이 아닐 수가 있나요? 절대값 씌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죠. 뭐 얘가 예를 들면 밑에 있으면 뒤집어봤자 이렇게 돼서 극값이고, 그죠? 요거든 어차피 극값이니까. 그래서 2는 반드시 극값 중에 하나가 됐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알파 1 더하기 알파 2가 3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확히 어딜 지나가는 거야? 1을 지나가는 거야, 1. 그래서 여기가 1이 한 요쯤에 있는데, 자, 요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알파 1이고 여기가 알파 2고 둘을 더해서 3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구하고 싶대? n 더하기 k 값을 구하고 싶대. 자, 그럼 k는 지금 누구냐면 요 1에서의 함수 값이 k인 거고, 1을 갖다가 그냥 뭐 대입하셔도 되고 선분 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너 곱하기 너의 제곱이니까 25죠. 그 다음에 극대 혹은 극소가 되는 총 개수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끝. 답은 30이 된다. 자, 37번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보시면 왜 37번인지는 37번은 사실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실근 삭제의 개념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 자, 4차 함수 fx이고 0에서의 함수값도 0, 미분계수도 0이에요. 근데 fx-k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은 4밖에는 없대. 그때 f2의 값에 가능한 f2의 값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애초에 f0과 f'0이 0이라는 얘기는 요 fx가 무엇을 실근으로 가져야 되냐면 x의 제곱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로 갖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그러면 너에다가 kx를 뺐어요. 그리고 실근이 서로 다른 3개가 돼야 된대. 그럼 너 빼기 너라는 거는 이렇게 는 kx를 보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0이라는 실근을 한 개를 삭제를 해줘도 되죠. 지금 이미 x는 0이라는 실근 하나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얘는 원점을 지나가요. 그리고 얘는 거기다가 는 k를 갖다가 긋는 거야. 자, 그리고 k가 4일 때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fx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냐면, 자, 지금 여기서 실근이 하나 있죠? 그리고 실근을 삭제한 다음에 2개가 더 있어야 돼. 그지? 여기는 서로 다른 2개가 더 있어야 돼, 최소한. 근데 3개가 될 수도 있기는 해. 어떻게 3개가 될 수도 있어? 얘가 이렇게 4가 되고, 예컨대. 그리고 여기가 하나가 0일 수도 있잖아. 0에다가 또 다른 거 알파, 베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얘가 지금 K. 그럼 어떻게 나와요? 실제로는 하나, 둘, 세 개지만 얘랑 합쳐지면 4개가 아니라 여전히 3개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단은 가능해.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K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 하나, 둘, 3개죠. 이렇게 지나가도 하나, 둘, 3개지. 즉 이런 상황은 문제의 조건상 딱 한 곳에서만 K가 4일 때만 실근이 3개라는 점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은 뭐냐면 4일 때 우리가 실근이 2개가 나오는 걸 찾으시면 돼요. 즉 어떤 상황을 찾으시면 되냐면 이렇게 돼서 얘가 4인데, 그리고 원점을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F2의 값의 합, F2의 값의 합. 그럼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0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니까 여기가 실근이 4가 되는 뭐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그죠? 이런 거 가능하죠. 요거 말고 만약에 0이 다른 데 있으면 어떡하지? 0이 이런 데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런 데가 0이다? 그러면 0, 알파, 베타, 4 이렇게 그러니까 또 다른 K가 지나가면서 총 3개의 실근을 만족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게 가능하고, 즉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죠. 그래서 0 값 자체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F2 값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자, 요때가 되면 너가 높이가 4니까 얘가 3이라서
여기 지금 3이 되는 거고, 또는 여기가 0이면 여기가 마3이 되는 거죠. 즉 fx는 저 x를 제외한 나머지 3차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x에서 근을 갖고 3에서 접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에서 근을 갖고 0에서 접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요게 지금 가능한 fx가 된다. fx는 4차니까. 이렇게 우리가 3차로 바꿔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요때가 총 실근이 3개인 거는 알겠니? 0에서 1개, 원래 하나 있죠. 그 다음에 y는 k가 지금 4인데 하나, 2개 더 있지. 하나, 둘, 3개라는 거야. 그럼 이거 이외에는 밑으로 지나가면 3개지. 3개에다 0을 더하면 4개죠. 아무리 내려가도 이렇게 되면 2개인데 0이 포함되니까 2개죠. 그러니까 요때가 3개, 요때가 4개, 넷 접할 때가 2개.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된다고. 0을 이제 합집합을 했을 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오늘 거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수 1부터 이제 다시 나갈 거예요. 지수로그. 일단은 우리 지수로그 단어는 요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는 AA n 제곱근 2다. 이것과 동일한 필요 충분이 조건이 되는 명제, 어떤 방정식을 쓴다고 한다면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보통 이렇게 써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냐면 x는 a의 n제곱근 이런 식으로 쓰거나, 혹은 x는 a의 n분의 1승,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이면 너, 요거 서로 완전히 같은 동치 조건이 맞아야 틀려요? 맞아, 아니야? 아니라면 왜 아니야?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이거랑 완전히 같은 조건을 쓰려면? x의 n제곱이 a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자, x가 a의 n제곱근이라고 해서 x는으로 절대식을 도입 주지 않습니다. 항상 x의 n승이 a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쓰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범주 자체가 복소수 범주일 때도 있고 실수 범주일 때도 있고, 실수 범주에서는 n값이 짝수일 때도 있고, 그럼 a값이 양수가 되면 거듭제곱근이 2개일 때도 있고 뭐 1개일 때도 있고, 케이스에 따라 더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제 기출제가 될 때 당시에 결국에는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들을 거의 물어보는데, 그렇게 되면 요 n값 하나에 따라 요 a값, x값이 하나가 아니라 뭐 2개가 나올 때도 있죠. n값이 짝수가 되고 a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래서 반드시 방정식을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바라는 바를 잘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요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언제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 n이 홀수일 때, 그리고 x가 실근일 때, 실근만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는 있어. 만약에 n이 짝수가 되면, 그리고 a가 양수가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a의 n분의 1승, 이런 식으로 이제 2개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x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n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와 a값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시험에서도 어떤 식으로 곧잘 나오냐면 거듭제곱근 중에서 뭐 실근의 개수 같은 것들을 구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기출이 어떤 게 있냐면, 잠깐만 7번 한번 볼까요? 7번? 7번도 이제 기출인데, 우리 수업 교재는 거의 대다수가 기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기출을 설명하기 위한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 6번, 7번 다 같은 종류의 문제이죠. 거듭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8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인데, 7번 같은 거 보시면 자,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라는 거는 어떤 x의 n승이 n-5가 되는 이것의 실근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케이스를 나눈다고. 첫 번째는 n값이 홀수일 때.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였죠. 그럼 n 입장에서는 2부터 10까지니까 홀수가 4개밖에 없죠. 그러면 1이 4개 있고, 짝수일 때는 뭘 본다고 그랬냐면 이 부분의 부호를 보죠. 이 부분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2개, 음수일 때는 없고 0일 때가 1개인데, 짝수일 때는 0이 될 수가 없지. 짝수일 때는 이제 n이 5일 때 0이니까. 그래서 n값이 2, 4일 때는 0이고요. 6부터 2개씩 있습니다. 6, 8, 10 3개에 대해서 2개씩 있다. 그래서 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였고요. 이것도 이제 나름 4점짜리로 출제가 됐었던, 그래서 이런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형태가 약간 변별력 있게 나옵니다. 지금 주로 설명하는 것들은 4점짜리로 주로 등장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나머지 문제들도 좀 살펴볼 거고, 뭐 일반적인 지수의 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거는 뭐 지수 법칙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쪽은 지수보다 조금 연산이 어렵습니다. 로그 연산. 로그 연산을 조금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는 요거, 로그. 자, A에 B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얘를 어떤 식으로 식을 변형을 할 수 있냐면, 각각을 똑같이 n승을 하는 방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n분의 1, n 이렇게 오면 약분돼서 당연히 너랑 같은 거는 맞죠. 자, 너가 되는 거는 근데 당연하진 않아요. 우리가 요쪽에서 요게 되는 건 맞지만, 아닌가? 이거 상관없네요. 지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가능한데, 요 A 값이나 B 값이 N 값이 짝수일 때는 얘네가 음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는 해야 되는데, 어지간해서는 이제 성립할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 로그 뭐 루트 3에 2루트 3.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할 때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제곱하고 너도 제곱해서 바로 로그 3에 12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좀 간단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2분의 1, 분의 1로 가고, 그러니까 너가 2고 너가 다시 여기로 올라오고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각각을 똑같이 거듭 제곱을 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기 좋은 숫자로 일단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로그 미체 변환이 있는데, 미체 변환 공식이 있죠. 원래 로그 A의 B가 임의의 미치로 바꾸면 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근데 분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요걸 이쪽에다 곱해 주시면, 사실은 미체 변환 공식은 어떻게 보셔도 되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자, 미체 있고 진수에 있으면 약분이 됩니다. 진수에 있고 밑에 있으니까 진수에 있고 밑에 있는 걸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밑에 있고 진수에 있으면 사실 밑변환하면 약분이 되는 구조인 거니까. 그래서 요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밑에 걸로. 굳이 이걸로 매번 분수식으로 바꿔서 할 필요는 없다. 곱한 형태는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로그 2의 3 로그
3에 뭐 7 로그 7에 8 예컨대 이런 게 있다고 치면 너랑 너랑 약분, 너랑 너랑 약분, 그럼 너랑 너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로그 2에 8이 나오죠. 바로 3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연산할 때 간간히 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수 로그 단원에서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방금 했던 거듭 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연산은 사실은 기본 연산이라서 그냥 보여드린 거고 진짜 잘 나오는 건 사실은 자연수 조건이죠. 자연수 조건과 관련된 로그 문제, 뭐 지수 문제는 정말 계속해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애초에 이제 지수로그 단원 쪽에서 문제를 변별력 있게 출제할 만한 게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뭐가 있냐면 그 정수점 막 이런 거 세는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리고 정수점 세는 유형 자체가 이제 쏙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냥 자연수 조건과 관련된 그런 거를 출제를 곧잘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A의 X승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다고 치면 우리가 A가 어떤 자연수라고 할게요. 너가 자연수 A에 대하여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는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P1, P2, P3, P 뭐 K개가 있다고 치면 각각의 지수가 있겠지. 뭐 N 뭐라고 할까? N1, N2, N3, NK가 있다고 한다면 지수들을 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자, 요거에 이제 어떤 X승이 되는 거죠. 너가 자연수가 되려면 항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가 이제 X가 다 같이 곱해질 거란 말이야. 그럼 P1에 N1 X, P2에 N2 X, PK에 NK X. 여기서 요 지수에 해당하는 요 부분들이 다 뭐가 되냐면 아닌 정수 형태가 되면 우리는 자연수 형태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 지수 표현으로 나온 자연수 조건 문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밑에 대한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밑을 소인수 분해를 해서 걔를 이제 요 지수에 있는 것과 지수 법칙을 가지고 계산을 다 해주시면 각각의 소수의 지수들, 소인수의 지수들이 아닌 정수가 되면 요것들의 전체 곱이 자연수가 나오더라. 얘가 이제 정수 범위, 자연수가 되려면 이런 범위이고요. 만약에 유리수 범위가 된다. 이게 유리수로 출제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수 부분이 아닌 정수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정수가 되면 됩니다. 즉 음의 정수도 가능하다는 거야. 예를 들면 뭐 2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것도 이제 분수긴 하지만 유리수죠. 만약에 여기가 유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아닌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여기가 지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분수 형태가 등장하면 그때부터는 요 값 자체가 무리수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거의 출제를 할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요게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꽤 많은데 얘도 잘 보시면 뭐 15번, 16번 그다음에 넘어가 보면 17번 그다음에 20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서는 뭐가 제일 그나마 최근 형태냐면 30번 잠깐 볼까요? 30번? 30번 자 30번이 최근에 나왔던 자연수 조건과 관련된 어떤 다소 어려운 문제였고 요게 이제 아마 풀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못 풀었을 거예요. 처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천천히 갑니다. 우리가 로그와 관련된 이런 종류의 자연수 조건 문제는 지수로 바꾸시면 돼요. 지수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4 로그 64에 3 나누기 4 n 더하기 16
이 값이 정수인 거죠. 는 정수. 정수를 그냥 뭐 m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너가 정수. 그래 놓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관계식을 잘 보시면 미지수가 n도 있고 m도 있는데 식이 이제 로그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죠. 로그의 형태로 표현된 거를 우리는 지수 형태로 바꿀 겁니다. 일단은 64가 얼마냐면 2의 6승이니까 너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쓸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이쪽에다가 적당히 곱해서 식을 정리를 합시다. 그럼 너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따라왔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밑에다가 이제 2를 취해서 4 n 더하기 16분의 3의 제곱 너는 2의 m의 뭐야? 삼성 뭐야 이거? 미안. 여기죠. 이게 3m승. 3이 이쪽에다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다 지수 올리면서 같이 올렸어 실수. 자 이렇게 되겠지? 요것도 나눠줍시다 그냥. 이렇게 가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얘를 제곱하느니 이렇게 지수로 바꿔주시면 되고 역수를 취해볼까요? 역수를 취해주시면 3분의 4n 더하기 16 너는 2에 마이너스 2분의 3m인데 자 요런 거에서 약간의 팁이 있는데 원래 역수를 취하면 지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아. 지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데 원래 m이라는 거는 내가 임의의 정수로 그냥 정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임의의 정수에 마이너스를 붙여봤자 여전히 정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놓고 너를 뭐 마이너스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쓰셔도 상관은 없죠. 최종적으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m을 내가 뭘로 써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3을 곱해주고 4를 나눕시다. 4를 나눠주시면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최종적으로 n 플러스 4가 나와요. 짠. 자, 이렇게 생겼어. 지금 이 부분이 정수예요. 근데 보니까 얘는 자연수죠. 자연수가 나오려면 3 곱하기 2, 이 부분도 자연수가 나오겠네요. 음한인 정수가 나오겠죠. 음한인 정수. 이렇게 음한인 정수가 나오면서 너랑 곱해지면서 n값이 이제 자연수가 나올 수가 있는. 우리는 1000 이하의 모든 n값을 구하고 싶고요. 그럼 요거 중에서 이제 될 수 있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m에다가 이제 정수를 따박따박 집어넣습니다. m에다가 정수를 집어넣어서 요 전체가 음한인 정수가 될 수 있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요거를 기왕이면 통분을 해서 좀 올릴까요? 요거를 이렇게 2분의 3m-4가 되겠지. 자, 요게 정수가 될 수 있는 m값은 일단은 뭐부터 가능해? 1 안 되고 2 되죠. 2. m값 2 되는 거 괜찮죠? 너가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너가 이만큼이 1 나오죠. 얘가 1이니까 3 곱하기 2의 1승. 그러니까 n 플러스 4가 6이 나오니까 n값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n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m값이 잘 보시면 분모가 2기 때문에 m 입장에서는 두 개마다 같은 규칙성을 만족을 할 것이고 너가 4가 되면 너의 m값이 2가 커지면서 실제 3m의 값은 6이 커져요. 근데 2로 나누니까 실제 지수는 3이 커지게 됩니다. 원래 지수가 아까 1이었죠. 즉, 요 지수 전체의 값이 뭐가 되냐면 1, 4, 7, 10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고. 그럼 얘랑 곱해져 가지고 뚝딱뚝딱 계산해 보시면 n값이 될 수 있는 거는 3 곱하기 2의 4승 빼기 4 가능하고요. 3 곱하기 2의 7승 빼기 4 가능하고요. 당연히 3 곱하기 2의 10승 빼기 4는 안 되겠죠.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래서 답은 그냥 이겁니다. 어때요? 풀만한가요? 요거 4점짜리이고요. 조금 그래도 어렵죠. 여기서 어려운 포인트들이 뭐냐면 일단은 요 로그식에서 여기까지를 잘 차근차근히 오셔야 되고 요 구조를 보아하니 요런 구조라는 거야. 최종적으로. 그래서 음한인 정수 조건. 이 부분은 이제 다 배운 형태라는 거죠. 됐죠? 자, 이런 것들 간단히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상용 로그와 관련된 거는 사실 요새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따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있으니까 요거만 잠깐 살펴보고 문제 앞에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봅시다. 자, 뭐 1번 같은 거는 굉장히 쉽죠. 얘 나름 기출이에요. 자, 보시면 두 실수 A, B에 대하여 2의 A승은 3, 3의 B승은 5 그랬을 때 이런 거를 구해봐라. 자, 로그 연산으로도 어떻게 대충 때려가지고 풀려면 풀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지수 법칙을 가지고 식을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돼 있죠. 2의 A승이 3, 6의 B승이 5 하고 싶은 거는 2의 AB 더하기 A 플러스 B. 자, 지수 법칙의 특징상 너는 분자를 어떻게 주면 될까? A 플러스 1, A, B 플러스 1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게 좋을까?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의 B승 곱하기 3의 B승이죠. 근데 잘 보니까 무관하지 않죠? 이런 거는 이런 관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즉 3자리에 2의 A승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2의 B승 곱하기 2의 A승의 B승이잖아. 즉 너는 2의 AB 플러스 B승이에요. 맞나요? 다 했네. 이거에다 뭘 곱해주면 돼요? 3 곱해주면 되죠. 왜냐면 3이 2의 A승이니까. 즉 너는 누구다? 5 곱하기 3이구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의 관계를 관찰을 안 하시면 생각보다 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좀 쉬운데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로 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될 것 같고 지수 법칙을 가지고 이 지수를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요. 알파 베타는 1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2에 알파 3승 빼기 1분의 1 더하기 베타 3승 빼기 1분의 1. 자, 요거를 싸그리 통분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굳이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차수가 너무 높거든. 3차죠. 얘가 만약에 4차, 5차가 되면 그때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 0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차수가 높을 때는 여기다 대입해서 차수를 깎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x제곱는 3x 마이너스 1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양변에다가 x를 한 번 더 곱해주시면 x3승은 3의 x제곱이죠. x제곱 자리에 다시 넣어주시고 빼기 x가 되니까 여기 이제 9x 아니지 8x 빼기 3이 됩니다. 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자리에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서 저기다가 넣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즉 실제로는 너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2에 너가 8 알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8 알파 빼기 4죠. 8 베타 빼기 4죠. 분의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한결 우리가 근과계수의 관계를 사용하기가 많이 수월하죠. 그죠? 요 다음에 요거를 사용하는 게 이제 훨씬 더 간결하고 좋다. 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뭐 근데 취향입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3번, 4번, 3번 되게 쉽고요. 4번 괜찮을 것 같고 거듭제곱분 갑시다. 거듭제곱분이 어려우니까 4번은 숙제로 내가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름 유명하니까 나중에 풀어보시고 5번은 쉽죠. 자, 어떻게 생겼냐면 2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n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 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 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다는 건 어떤 자연수 밑줄 치고 m이라고 써주시고 그러면 m의 n승 너가 요와 같은 숫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얘는 3의 5승에 3분의 1승에 2분의 1승이니까 3의 6분의 5승이 됩니다. 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양변에 n분의 1승을 이제 해주시면 m은 3의 n분의 5승이죠. 자, 여기서 여기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m값은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다는 건 실근을 말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양수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n값이 짝수여도 이 앞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일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게 이제 n제곱근이 되려면 요게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음한인 정수가 돼야 돼서 n은 뭐가 되면 돼요? 뭐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근의 개수 어떤 자연수? 예? n승이 3에? 아 거꾸로잖아. 거꾸로 썼잖아. 너의 n승이잖아. 이거잖아. 이쪽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줘야죠. 얘가 자연수의 제곱근이잖아. 미안해요. 거꾸로 썼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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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n은 6의 배수죠. 6의 배수. 6의 배수를 찾아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거듭제곱근 문제와 관련해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잘 보시면 거듭제곱근 문제들은 거의 대다수가 요 n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n에 대해서 범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5번도 n제곱근일 때 2 이상이고 7번도 n제곱근일 때 2 이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n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2 이상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n값이 1일 때는 요 주어진 식을 만족하더라도 제외를 하셔야 된다는 거. 특히 단답형 풀 때 실수가 많이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6번. 쉽지만 가볍게 보면 자, n의 n 빼기 4의 밑줄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면 홀수 거듭제곱근이기 때문에 실수인 것은 무조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f, n은 무조건 1이에요. 근데 gn 같은 경우에는 짝수 거듭제곱근이란 말이야. 4제곱근이란 말이야. 즉 얘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는데 범위가 뭐냐면 n의 n 빼기 4의 부호에 따라 달려있다고. 얘는 n의 n 빼기 4가 0보다 작을 때 0일 때 클 때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fn이 gn보다 더 크도록 하는 거를 구하라는 거는 fn은 지금 1인데 gn이 그러려면 너보다 작으려면 0밖에는 없죠. 즉 이 범위 안에 있는 걸 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요 모든 n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1, 2, 3인가요? 그죠? 1, 2, 3이죠. 자, 여기서는 n제곱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n값이 1인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는 세제곱근, 네제곱근에 대한 얘기죠. 7번은 n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밑에 8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8번을 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8번도 최근 기출입니다. 네제곱근과 세제곱근 방금 했던 6번과 유사하죠. 그래서 기출 같은 건 사실은 돌고 도는 경향이 있어요. 나름 그들이 선호하는 어떤 상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집합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의 정수들이에요.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어떤 그러한 X, 어떤 부분집합 X에서 그것들의 실수인 4제곱근들을 모은 게 A라는 집합이고 또 같은 부분집합 X에서 너의 실수인 3제곱근을 모은 게 B입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원소의 개수가 9개, 7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조금 어렵죠? 바로 직관적으로 잘 안 보일 겁니다. 자, 일단 전체 집합은 이렇게 돼 있어. 마5, 마4, 마3, 또로록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근데 x는 이것들을 이제 원소로 가지는 거고 뭐의 안에 x라는 집합이 있는 거고 다시 이 안에서 어떤 x들을 꺼냅니다. 그죠? 꺼내는데 자, A라는 거는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실수인 4제곱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x값이 나오는 게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같을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0보다 크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x의 4분의 1승 이렇게 2개씩 나오게 돼 있어요. 짝수니까. 그죠? 자, 0일 때는 그냥 0 한 개만 나옵니다. 음수일 때는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지? 즉, 이 조건상 이게 총 마지막에 NA가 9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X가 0일 때 1개, 여기서 2개짜리가 4개가 있으면 되겠지. 그지? 즉,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는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냐면 이 라지 X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0보다 큰 게 4개, 0이 1개 있다는 소리예요. 됐죠? 음수가 몇 개 있는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지? 그래? 그러면 0보다 큰 거 4개. 0인 거 1개. 아, 이게 NA가 9라는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이구나. 자,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실수인 세제곱근을 말하는 건데 어차피 이 세제곱근들은 이 X값의 범위와 무관하게 B라는 집합은 무조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그냥 X의 3분의 1승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부호와는 무관해요. 무조건 몇 개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1개씩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의 원소의 개수가 7개래. 그렇다는 거는 x가 0보다 큰 게 4개, 0인 게 1개, x가 0보다 작은 거는 2개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nb가 7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야. 즉, b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해석하는 게 아니라 a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해석해서 우리는 x라는 집합의 구성을 유추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제 더 하면 되잖아. 0보다 큰 거 4개 고르고 0은 반드시 골라야 되고 음수 2개 고르고 합이 최대인 거니까 어떻게 더하면 돼? 양수 중에 큰 거 5, 4, 3, 2 더하기 0 음수 중에 제일 큰 거 마일, 마이 더하고 끝. 이런 문제라고. 이거 이해가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홀수 짝수 여부와 각 부호에 따른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이게 완전 최근 기출이 이게 작년 기출이에요. 이거. 근데 나쁘지 않죠? 아까 했던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로그부터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자, 로그 연산부터 해서 간단하게 몇 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수 로그 파트가 수1에서는 조금 쉬운 파트예요. 문제들이 기출된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풀었던 요 정도 8번 같은 게 어려운 축에 속하고 이쪽에서 킬러 문항이 나온다? 그런 적은 최근엔 사실은 없습니다. 보통 수원 킬러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 어디서 나와? 주로? 떠올려봐. 아, 잘 모르나? 일단은 수열에서 나오죠. 왜냐하면 작년 수능 22번이 수열이었어. 즉 수열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문제들이 어려운 것도 되게 많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킬러까지는 아니어도 준 킬러 정도 난이도가 지수로그 함수에 그래프와 활용되는 형태, 막 직선이랑 만나서 무슨 선분의 길이가 얼마라는 둥, 기울기가 얼마라는 둥, 이런 것들. 아까 우리 풀었던 우리 테스트에 있었던
몇 번이었죠? 12번, 11번인가? 그죠? 11번 같은 거. 요런 게 이제 딱 원래 준킬러로 잘 나오는, 그래서 요 두 가지 유형이 이쪽에서는 잘 나오고, 조금 어렵게 나올 때 삼각함수도 조금 나올 때는 있어요. 그래프를 활용한 한 그 정도. 도형은 요새 아주 어렵게 나오는 추세는 아닙니다. 이번 수능 삼각함수 활용 도형은 개 쉽게 나왔어요. 여러분한테 줘도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다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고, 물론 올해도 쉽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경향성은 그렇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9번. 9번은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과 관련된 문제는 간간히 출제가 돼요. 보시면 밑이 x고 진수가 마이너스 x고 더하기 4x 플러스 5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게 이제 잘 정의가 되려면 x는 일단은 0보다는 커야 되고요. 1이 되면 안 되죠. 밑이 0 또는 0보다 크고 1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진수 조건 마이너스에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는 0보다는 커야 되죠. 요거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하시면 x는 우리가 모든 정수를 구하는 거니까 하나가 5고 마이너스 1인가? 1, 0, 1, 2, 3, 4까지인데 그 중에서 요 범위에 위배되는 요만큼을 제외한 2, 3, 4가 가능하다. 됐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는 거고요. 10번은 로그 밑의 변환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문제인데 얘는 로그 알파의 2분의 1은 로그 2의 알파죠. 그거 갖다가 계산만 하시면 간단하게 나오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그 2의 베타, 근데 로그 알파의 2분의 1이 로그 2의 알파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밑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고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밑을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진수를 정리해서 이렇게 씁시다. 로그 2의 알파 베타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 써주시면 되죠.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8입니다. 8이고 알파 베타가 k죠. 즉 로그 2에 k가 2니까 k는 4가 나오는 이런 간단한 기출이었고, 그 다음에 11, 12번이 작년도 기출인데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11, 12번 풀어보겠습니다.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법은 알죠? 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이 나오죠. 그거식 두 개 이용해서 계산만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자,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늘 말하지만 나눗셈보다는 곱셈이 좋아요. 그렇다는 것은 무게중심은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이 아니라 무게중심에 3을 곱한 게 다 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식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0 더하기 2a 더하기 로그 2의 9
너가 무게중심의 3배. 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의 9. 그 다음에 로그 2의 7. 마지막으로 A. 너가 로그 8의 7이죠? 너의 3배. 자, 3 로그 8의 7은 로그 2의 7과 같습니다. 이렇게 연산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밑이 다 통일이 됐기 때문에 A 값은 간단하게 로그 2의 9가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 요것도 똑같이 로그 2의 9 나온 거 보이니? 2A에서 빼는 거니까. 그 3B가 너랑 같네?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2의 A 더하기 3. 오, 답은 81 나오죠? 이거 18 쓰면 안 돼요. 81이죠. 얘는 객관식이니까 쓸 일이 없지만 2A라는 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죠. 넘어갑니다. 12번이 작년에 나온 로그 문제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복잡하지 않나. 근데 뭐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자, 천천히 보셔야 되는데 로그 파트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기 좋은 부분은 진수 조건이에요. 진수 조건. 문제가 좀 어려우면 진수 조건을 놓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 작년도에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이제 왔을 거 아니야? 내가 해설을 해주고 애들 어떻게 틀렸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때 요 문제를 이제 틀린 애들은 주로 진수 조건을 조금 제대로 안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요거 식 자체를 계산을 못했다기보다는, 자,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 n 더하기 75가 0보다 크다. 요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75 빼기 kn이 0보다 크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 요거 계산하겠습니다. 일단 2분의 1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너가 2분의 1에 괄호 열고 로그 2에 서로 빼는 거니까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 나누기 75 빼기 kn. 자, 요게 0보다 크고 싶대. 너가 0보다 크다는 거는 너의 진수인 너 입장에서는 요게 1보다 크다는 거예요. 얘가 1보다 크다는 거는 분자, 분모가 다 양수기 때문에 분자가 분모보다는 더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풀고 싶은 거야. 거의 다 끝났죠? 뚝딱뚝딱 넘겨서 계산해 봅시다. 자, 슉슉 넘어가서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너가 k 더하기 10이죠? 작다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고, k가 자연수라는 얘기는 n은 0보다는 크고 k 더하기 10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수 조건상 요거 인수분해 하시고 요것도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넘어가서 나눠보시면 k분의 75보다는 더 어때? 커야 되지, 그지? 아니지? 작아야 되지, 그지? 그래서 k분의 75보다는 작다. 잘 보시면 요거는 했는데 이런 거를 놓친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답이 엉뚱한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거 인수분해 하시면 얼마 나와요? 5랑 15인가? 그죠? 뚝뚝 넘어가면 15 곱하기 5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부터 15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짠. 자, 우리는 뭘 찾고 싶냐면 너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라는 거는 당연히 요거 교집합을 했을 때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0부터 거기까지가 12보다는 크고 12개니까 1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이것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사실 얘는 볼 필요가 없죠. 그죠? 15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얘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럼 해볼게. 자, K가 3이면 어때? 괜찮아? 그지?
그럼 1부터 10이 되죠. 자, 요게 뭐가 나와? 3이 되면 25가 되지. 교집합했을 때 12까지 되는 거 딱 정확하죠. 그래서 K값 3 괜찮고,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얘가 12보다 크고 13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작거나 같을 수도 있잖아. 그지? K가 정확히 얼마일 때 13이죠? 5일 때 15네? 그냥 적당히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지? 그럼 6이 되면 12점 얼마 나오나? 그죠? 그럼 얘가 12점 얼마 나오고 얘는 16이 나오지. 교집합 해보면 12까지 되는 거 맞지, 그지? 또 있나? 더 있어요? 더 없겠지. 어차피 이미 모든 자연수합의 구가 나왔으니까 답은 이거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보통 애들이 하나는 찾았는데 나머지 하나를 못 찾아서 못 풀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6만 찾아서 6을 썼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3과 6을 다 찾은 학생이 1등급 중에서도 틀린 애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넘어갑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어렵지는 않죠. 그냥 지수로, 그러니까 로그 방부등식 풀고 그 다음에 진수 조건 쓰고.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은 진수 조건이라는 거야. 넘어가서 13, 14번이 있는데 13번은 그냥 연산 좀 복잡한 문제고 일단 넘어가고 14번 혹시 본 기억 있니? 이것도 조금 아주 유명한 기출인데 얘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n이 둘 다 홀수거나 둘 다 짝수일 때는 당연히 성립을 하는데 하나만 홀수고 하나가 짝수인 경우에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건데 잘 보시면 홀수가 되려면 n값이 1일 때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푸는 얘는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연수 조건 관련된 거 요새 잘 나오니까 자연수 조건 한번 풀어볼 건데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일단은 15, 16번은 어렵지 않고요. 우리 17번 한번 볼까요? 17번? 17번 한번 풀어볼까요? 뒤에 기출을 많이 풀어줄게. 배고파. 요거를 이제 쭉 나열하면서 로그끼리 서로 더하게 되면 요 진수끼리는 쭉 곱해지죠. 그래서 쭉 곱해지면 아마 쭉 소거가 될 겁니다. 소거가 되면서 m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2분의 1은 밖으로 다 같이 끄집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을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 놓고 처음에 1 들어가면 로그 2에 분모가 3, 분자가 2 곱하기 2. 자, 요런 거 계산하실 때 4라고 쓰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나는 분모에 있는 3이랑 분자에 있는 2, 그 다음에 4랑 3 이런 식으로 쭉 약분이 될 거라서 요 부분을
그냥 2 곱하기 2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4분의 2 곱하기 3이죠. 하나만 더 쓸게요. 5분의 2 곱하기 4가 되죠. 땡땡땡. 자, 마지막에 m-1이 들어가면 분모는 m 플러스 1이 되고 2분의 m이 됩니다. 짠. am. 이렇게. 그 다음에 am까지 하면 하나 더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뭐 자기가 규칙성을 더 빨리 잘 찾을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쓰셔도 되는데 이게 좀 확실하게 잘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소거가 되냐면 너랑 너, 너랑 너, 너랑 너, 너랑 너, 너랑 너. 잘 보시면 위에 2는 계속해서 남습니다. 그래서 2가 몇 개가 남게 돼 있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m개인데 그거에다 하나가 더 있죠. m 더하기 1개가 남아요. 분모에는 m 플러스 2가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기냐면 m 더하기 2 분의 2에 m 더하기 1승 로그 2에 2분의 1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여기 이제 계산을 다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고 싶대. 자, 너가 어떤 자연수가 돼야 되고 자연수를 뭐라고 쓸까? 뭐 L이라고 쓸게요. L은 자연수. 자연수고 100 이하가 된다. 그럼 이제 뭐 2를 곱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되고 사실은 이게 이제 자연수가 되려면 m 값이 어차피 자연수기 m도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잘 보시면 자연수예요. 근데 요 값도 자연수죠. 근데 로그 2의 자연수분의 자연수 얘는 이제 유리수인데 로그 2의 너분의 너가 최종적으로 2분의 1을 곱해서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짝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짝수. 즉 우리는 m 더하기 2분의 2의 m 플러스 1승은 2의 짝수승 형태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한다고 해서 m 값으로 m은 뭐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적당히 넣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m 값이 잘 보면 아니면 요걸 이제 뭐 역수를 취해서 계산해도 되기는 돼요. 뭐가 가능하냐면 자, m 플러스 2는 2에 역수를 취하니까 m 플러스 1 빼기 2l. 자,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요 값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떤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즉, 요게 될 수 있는 게 2의 뭐 제곱, 2의 4승, 3승, 2의 4승 이런 식으로 m 값들이 될 수가 있는데 걔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요게 이제 짝수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고 자,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m은 어떤 부호를 가질까?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숫자가 돼야 돼요? 보니까 m은 무조건 짝수가 돼야 돼요. 보이니? 이게 왜 중요할까? 얘가 무조건 짝수가 되거든. 맞아요? 근데 내가 아까 이거 짝수라고 했던 거 기억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홀수가 되겠네. 즉 내가 저거 다 할 필요가 없네. 이런 것만 하면 되네. 즉 이것이 2의 3승일 때, 2의 4승, 아니 5승일 때, 2의 7승일 때 이런 것들 몇 개만 하시다 보면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얘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여기다 그냥 넣으면 돼요. 이렇게. 조금 어렵죠. 이것도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쉽지가 않아. 요 이후부터가 여기까지 식을 계산하는 게 1단계고 그 다음에 자연수 조건을 해결하는 게 2단계인데 이 부분이 항상 늘 조금 어려워요. 근데 잘 대입해 가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마무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8번도 조금 유명한 기출인데 간단히 보시면
자연수 m에 대해서 AM이라는 집합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A, B라는 순서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AM이라는 집합은 너의 구성 요소가 A, B라는 어떤 순서쌍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순서쌍이냐면 M을 2의 A승 곱하기 B로 표현할 수 있는 AB 자연수래요. 그러한 순서쌍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자, 이만큼 옳은 거를 골라봐라. 자, 기억번 A4 같은 경우에는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4를 2의 거듭제곱과 어떤 자연수로 표현을 한다면 2의 1승 곱하기 2도 가능하고 2의 제곱 곱하기 1도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AB 순서쌍이 누가 가능하냐면 이렇게 1, 2와 2, 1이 가능해요. 더 이상은 없죠. 얘가 이렇게 2의 제곱부터 시작할 수 있고 1승까지 갈 수 있고 그래서 기억번은 참입니다. 자, 니은번 만약에 어떤 K값이 어떤 M값이 2의 K승이 된다면 그러면 요 AM이라는 순서쌍으로 이루어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K개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일단은 너가 2의 K승 형태가 되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2의 K승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거야. 자, 큰 지수부터 먼저 가면 K승 곱하기 1, 2의 K-1승 곱하기 2, 쭈루룩 2의 1승 곱하기 2의 K-1승까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보시다시피 순서쌍의 개수는 K부터 2의 1승까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K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둘 다 참이 됩니다. 마지막 디귿번 NAM이 1이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M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일단은 지금 2의 거듭제곱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2의 K승일 때 K개의 순서쌍이 나온 거는 찾았어. 그지? 근데 이게 일반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꼭 M값이 2의 거듭제곱이 될 필요는 없잖아. 다른 종류의 수를 한번 넣어볼까? 예를 들면 6 같은 거는 어때? 자, 6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의 1승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지? 또 다른 방식이 있니?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없지. 왜? 얘는 6이라는 수는 2라는 소인수를 최대 몇 개까지밖에 갖지 않냐면 한 개까지밖에 갖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 A 6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예요. 즉 디귿번에서 요구하는 그런 경우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럼 12는 어떻게 될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도 있고 2의 1승 곱하기 6도 있죠. 이게 두 개가 나온 이유는 너가 2라는 인수를 두 개를 가지니까. 즉 디귿번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m이라는 숫자는 2라는 인수를 한 번만 가져야 되고 즉 뒤에 곱해진 숫자의 형태는 어떤 형태가 곱해져야 돼요? 2라는 인수를 딱 한 번만 가지려면 뒷부분은 홀수가 돼야 돼. 홀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짝수가 되면 2를 더 가질 거 아니야? 즉 2의 1승 곱하기 홀수라는 거는 홀수는 어떻게 되냐면 2n 뭐 2k만의 셀꼴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사실은 4로 나눈 나머지가 2짜리구나. 이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 m 일단은 10 가능하죠? 4로 나눈 나머지 2. 그 다음에 10부터 해서 10, 14, 18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 맨 마지막 건 누구야? 98이 가능하지, 그지? 그래서 10부터 98인데 요거 개수를 세는 방식은 공차가 4짜리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88이죠. 88을 공차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22가 나오지. 22개의 공차라는 거는 항은 몇 개냐면 23개예요. 항상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선지가 된다. 됐죠? 19번 같은 거는 어삼쉬사만 보셔도 많이 나와 있는 문제이고요. 20번은 다소 어려운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용 로그 중에서 21번은 사실은 별게 아니고 상용 로그는 상용 로그 자체가 상용 로그 개념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능에는. 상용 로그 개념이 등장하는 대신에 여러분이 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냐면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뭐 상용 로그 표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내신에 대한 이야기고 수능에는 잘 안 나와요. 자, 22번 보시면
아, 일찍 가야 된다고 그랬지. 맞다. 이거 줄게요. 잠깐만. 이거 답지 줄게. 경제 좀 오늘 일찍 간다 그래가지고. 경제 뭐 하러 간다 그랬지? 기차 타러. 그래, 기차 타야죠.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고3이 기차를 타고. 아무튼 가세요. 안녕. 기차는 왜 타? 자, 기차 왜 타는 거지? 진짜 왜 타는 거죠, 기차? 광양 불고기 먹으러 가나요? 맞는 것 같아요. 자, 진짜 저거구나. 약간 욜로구나, 욜로. 자, 자 보겠습니다. 알았어. 변명하지 마. 자, 경자 월요일에는 오니? 그땐 돌아? 아, 자, 72의 모든 양의 약수를 차례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로그 A1부터 로그 A 12까지를 서로 다 더했죠. 자, 22번은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모든 양의 약수의 곱 써주세요. 모든 양의 약수의 곱. 우리가 어떤 숫자에 모든 양의 약수의 곱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자, 어떤 약수는 어떤 숫자는 72라는 예를 들면 이 숫자는 어떤 약수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항상 짝으로 존재해요. 예를 들면 1, 72, 2, 36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고. 마지막에 72 곱하기 1 그죠? 자, 72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12개입니다. 그죠? 즉 요게 지금 12개야. 그렇다고 내가 얘네를 다 곱하게 되면 72가 몇 번씩 들어가냐면 두 번씩 들어가죠. 그죠? 모든 게 두 번씩 들어갔을 거 아니야? 두 개씩 묶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72의 모든 양의 약수의 곱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72가 12 묶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절반인 12 나누기 2 이만큼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72의 6승인 거지. 그거의 상용 로그 취해서 값 계산하는 거 끝인데 제곱수가 되면 조금 달라요. 자, 36 같은 거는 중간에 가다 보면 잘 가다가 이런 게 있겠지.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곱해야 된다? 요만큼만 곱해야 된다고 사실. 얘는 딱 한 번만 곱해줘야 돼요. 근데 똑같아. 36은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예요? 몇 개야?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개죠. 9개. 즉 얘는 36에 9 나누기 2승이야. 중간에 2분의 1승 하나 있지? 그게 누구야? 그게 6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수인 경우에는 홀수계가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양의 약수의 곱을 구할 줄 아는가? 그래서 양의 약수는 곱, 합, 개수 이렇게 세 가지 양의 약수에 대해서는 할 줄 아셔야 되고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은 우리 등비수열의 합 가지고 나열해가지고 서로 곱하고 하는 그런 형태 했던 거 기억하죠? 여기 뒤에 등비수열 하게 되면 살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 23번과 22번이 비슷한 종류의 문제이고 23번은 집에서 풀어보시고 자 24번이 아주 유명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24번이 아까 봤던 30번에 조금 더 오래된 문제인데 느낌은 아주 비슷해요. 해보세요. 그래서 뭐뭐 할 거냐면 24, 5, 6, 29 이렇게 4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한다? 로그를 지수로 바꾼다. 로그를 지수로 바꾸려면 너는 m이라고 놓고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이
자, 요거를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m도 자연수, n도 자연수. 근데 요거는 좌변식이 잘 정리가 되거든. 근데 로그를 지수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 자,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승을 여기다가 주면 앞에 2분의 1 곱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밑을 4로 통일을 했고 2n제곱을 루트 n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2n의 2분의 3승이 되겠죠. 누가? 로그 4에. 그게 그러면 4의 m승인데 너는 2의 2m승이죠. 여기까지 지수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2를 나눠주고 2분의 3을 지수의 양쪽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은 2에 2로 나눴으니까 2m 빼기 1이 되고 지수의 3분의 2승을 하는 거죠. 3분의 2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m도 자연수라고 했지만 사실은 n도 자연수죠. 둘 다 자연수예요. 얘네가 둘 다 자연수인데 그럼 요거를 자연수로 하는 이 녀석을 찾으시면 된다고. 사실은 너가 음한인 정수가 되면 되고 m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자, 먼저 1이 되면 안 되죠. 2가 되면 괜찮죠. 왜냐면 요게 딱 3 되니까. 그래서 요거 가능하고 3 되면 안 되죠. 4가 되면 안 되죠. 5가 되면 되죠. 자, 여전히 얼마 규칙으로 가고 있어요? 3 규칙으로 가고 있죠. 뭐에 따라간다고? 분모를 따라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m값은 2, 5, 8, 땡땡땡 40 이하인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짜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38이 나와야 돼요. 너를 개수를 세는 방식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6인데 너를 공차로 나눠준 12에다가 항상 항의 개수는 하나가 더 많다고 그랬죠. 답은 그래서 13이 됩니다. 이렇게. 얘는 좀 쉽죠. 아까 그거보다. 그래서 30번이 최근 문제예요. 24번이 조금 더 옛날 문제고 그 다음에 25번을 선생님이 할 건데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의 12승에 n제곱 근, 중,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한다면 너를 2부터 9까지 시그마를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어떤 정수에 n승을 한 게 m의 12승이 돼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n값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다르긴 하겠지만 어차피 짝수가 된다고 해봤자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정도이고 홀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붙는데 어차피 이 자리가 정수니까 그냥 사실 우리는 m의 n분의 12승이 자연수가 되면 되죠. 이게 자연수가 되면 되죠. 뿔마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제 음수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걸 다 세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n을 세는 거니까 자, 요게 자연수가 되려면 항상 뭘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사실 소인수 분해를 막 했을 때 유의미한 거는 사실은 어느 부분이냐면 과연 이 미체 형태가 거듭 제곱 수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지 사실은 얘가 2 곱하기 3인지 3 곱하기 5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 얘가 제곱수가 되면서 너의 지수에 있는 것과 곱해지면서 지수의 형태가 좀 달라지는지만 보고 싶은 거야. 만약에 얘가 3의 제곱 곱하기 예컨대 2야. 그럼 이거에다가 내가 n분의 12승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너가 1승이기 때문에 너가 곱해지면서 얘는 영향이 없다고. 물론 얘는 달라지기는 해. 근데 어차피 둘 다 음한인 정수가 돼야 되니까 너보다는 이쪽에 맞춰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소인수 분해를 한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그렇긴 한데 판단은 뭘 하냐면 혹시 m이 거듭 제곱수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것만 케이스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m이 어떤 소수의 제곱꼴인 거 2의 제곱, 3의 제곱, 뭐 5의 제곱 이런 게 가능할 텐데 m값은 2부터 9까지니까 요거밖에 없죠.
자, 두 번째는 어떤 m이 까먹으시면 안 돼요. 2의 3승꼴일 수도 있지. 그지? 4제곱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세 번째가 그 외라는 거야. 그 외. 그 외에는 n분의 12가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고, 얘네는 제곱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n분의 24가 되는 거고, 얘는 독특하게 3승이기 때문에 곱해지면서 n분의 36이 된다고. 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만족하는 n의 개수 자체를 구하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죠. 요 지수 부분이 음화인 정수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죠. 그러면 요게 자연수가 되려면 사실은 너는 너의 양의 약수가 돼야 되지, 그지? 근데 24의 양의 약수는 몇 개예요? 24는 2의 3승 곱하기 3이니까 4 곱하기 2라서 8개예요. 그지? 그래서 이게 8개야.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였어 아까? 9개였던 거 기억하니? 아니야, 안 외워도 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얘는 3 곱하기 2니까 6개예요. 맞아? 즉 여러분이 m에 대해서 2부터 9까지 시그마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요렇게 세 개에 대해서는 각각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8 곱하기 2 더하기 9개 더하기, 그러면 요거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6개니까 3개를 제외하면 총 5개죠. 5 곱하기 6이죠. 6이 5번.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답이 있나요? 선제 답이 있어 없어? 답이 없을걸? 왜 없을까? n이 2부터예요. 이게 안 돼. 무슨 얘기냐면 24의 양의약수 혹은 12의 양의약수 같은 걸 내가 세면 1, 2, 3, 6, 4, 6, 12 이렇게 6개를 센 거잖아. 근데 분명히 n은 2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풀이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너의 양의약수 개수 세고 그냥 끝내고 싶었는데 사실은 1은 안 된다는 거야. 다 1씩 빼줘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전체 답에서 8을 빼야 되겠지. 됐어요? 요것도 이때 당시에 야 이게 객관식이었으니까 애들이 다시 찾아가지고 풀었지, 단답형이었으면 답 저런 식으로 쓰는 애들 부지기수로 나와요. 왜냐면 그냥 양의 약수의 개수 세고 싶거든. 1 빼기 싫거든. 됐죠? 그 다음에 요 원래 2개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합시다. 자, 29번은 너네 외분점 공식 알고 있니? 작년 고3 중에서 반에서 제일 잘하던 아이 중에 하나가 이거를 풀었나 틀렸나 아무튼 엄청 오래 걸렸나? 여기서 시간 낭비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29번에서. 알고 봤더니 외분점 공식을 몰랐던 거야. 근데 걔가 어지간해서 모의고사 보면 거의 1등급이 나왔던 애거든? 근데 외분점 공식을 몰라가지고 이게 3점짜리였는데 여기서 헤매고 있더라고. 외분점 공식 기억해요? m 대 n 외분. 일단은 어떻게 써? m 빼기 n m 빼기 n 그냥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좌표를 곱하는데 이게 지금 뭐 a, b면 각각의 좌표가 a, b라고 했을 때 서로 바꿔서 곱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좌표 구하는 방식이었고 넘어가고 26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방정식의 밑줄 모든 실근의 곱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래. n은 2 이상의 자연수야. 자, 그럼 봐봐. n 아니지? x에 n승 빼기 8 너랑 x에 2n승 빼기 8는 0. 자, 요 상태에서 지금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고요. 그때 n 값을 구해봐라. 자, 첫 번째. 얘는 일단은 무조건 뭐가 되냐면 짝수죠. 얘가 짝수가 나온다는 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함수가. 그러면 는 8을 갖다가 그으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개씩 갖게 돼요. 자, 얘는 n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또는 홀수면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홀수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그지?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래. 이미 나는 이렇게 곱한 게 부호가 뭐냐면 음수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개가 들어가면 양수가 되겠지? 즉 여기서는 하나만 만나야 돼요. 즉 n값은 홀수라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다 끝났죠. 자, 이 마이너스 4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얘는 누구냐면 8의 그냥 n분의 1승 쓰면 되고요. 얘는 누구냐면 8의 2n분의 1승인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요. 얘도 8의 2n분의 1승인데 얘는 그냥 플러스인 거죠. 이걸 다 곱하시면 됩니다. 즉 너는 마이너스에 8에 지수끼리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야? n분의 2승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지, 그지? n분의 1, 2n분의 1, 2n분의 1, 요거 지수끼리 더하면 n분의 1,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n분의 2. 그래서 요렇게. n은 3 되는 거 보이죠? 이런 문제였다. 됐죠?